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받으며 구름 많은 가운데 쌀쌀하겠습니다. 다만 공기의 질은 좋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달력상으로는 5월인데 연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게 출발을 하겠고요. 낮이 돼도 구름이 햇빛을 가리면서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까진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옷차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한편 현재 동해 중부 앞바다를 제외한 그 외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바다의 물결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이 15도, 영덕과 경주가 1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1도입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는 종일 흐리겠고 그 외 동해상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한낮 기온 20도를 훌쩍 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오전 한때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도의회와 포항시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조사에서 꼴찌 수준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현역 의원 대다수를 6.13 지방선거 후보로 공천해 유권자들의 후보 교체 열망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경상북도의회는 10점 만점에 5.83점을 받아 17개 광역의회 중 15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포항시의회도 조사 대상 30개 기초의회 중 꼴찌 바로 앞인 29위를 차지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무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부당한 알선이나 청탁, 이른바 갑질을 했고 외유성 출장 부분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웅도 경북의 명예와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의 자존심을 먹칠했다는 평가인데 이번에는 지방의회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물갈이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희망은 빗나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 경북 지역 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공천을 확정하면서 포항 도의원 8명 가운데 순수한 신인은 1명에 불과했습니다. 포항시의회에도 10명의 신인을 공천했지만 5명의 현역 의원이 탈당과 도의원 출마, 불출마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교체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의미 있는 교체는 전체 23명 중 5명에 그쳤습니다. 보수 정서에 힘입어 지역 선거를 독식해온 자유한국당. 청렴도 최하위 평가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 김석길 국회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공천에서 개인적 친분이나 금품이 개입됐다는 등 근거 없는 음해와 허위 내용이 유포되고 있다며 저급한 행태가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의원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주시장 후보 공천이 이루어졌는데도 최양식 시장과 일부 지지자들은 공천 배제와 관련해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유포해 경주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연속기획 동네 일꾼 제대로 뽑읍시다. 오늘은 영덕군 도의원 선거입니다. 유권자 수가 적은 영덕에서는 군 전체에서 도의원을 1명만 뽑기 때문에 선거구가 군수 후보와 똑같습니다. 여야와 무소속 3명의 후보가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기민 기자입니다. 닷새마다 열리는 시골 장날은 후보들에게 놓칠 수 없는 선거운동 기회입니다. 영덕 경제 어렵죠? 예. 영덕 경제 살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태원 후보는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경북교육청 행정지원국장까지 지낸 행정경험가입니다.
해양 관광 중심 도시 건설과 낙후된 북부 지역 발전, 교육 환경 개선과 노인 복지 기반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여당 일꾼이 당선되어야만 중앙과 지방과 가교 역할을 확실히 해서 예산 등등 해서 지역 현안 사항 해결에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표로 여러분들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조주홍 후보는 비례대표 경북 도의원으로 활동해오다 당내 경선을 통해 공천을 거머쥐었습니다. 별도의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축산 도곡간 도로와 영양 창수간 터널 등 기존 사업 계획을 완수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4년의 의정 생활을 지나고 경험을 해봐도 이루어지지 않은 공약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공약보다는 주어지고 제시된 공약의 완성과 준공을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재철 후보는 한국당 소속 지역구 도의원으로 활동해오다 당내 경선 직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토지 규제 완화와 6차 산업 고도화, 고등학교 통폐합 및 공립학원 설립 등을 구체적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제 당의 공천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인물 중심, 사람을 보고 선택하는 그러한 지방선거가 되길 바라며 똑 부러지는 후보, 현장 중심의 활동을 하는 후보 황재철이가 책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덕군의 도의원 선거구는 군수와 똑같은 군 전체지만 단체장이 아닌 지방의원이라는 점에서 후보들이 어떤 차별성을 갖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파고들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이창규 경북교육감 예비후보가 포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2차 교육혁신 대장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18일까지 도내 23개 시군을 돌며 고교 평준화와 무상급식 확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공약을 홍보하고 각 지역의 진보 단체들과 정책 협약을 통해 지지 선언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고령화율이 높은 경북은 80이 넘는 도인 셋 중 1명이 치매 환자일 정도로 치매 유병률이 높은데요. 전국 최초의 치매 친화적 공동체 모델인 의성 치매 보듬마을을 엄지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백발의 할머니들이 색색의 한지를 연등에 붙이며 손끝에 온 정신을 집중합니다. 일주일에 2번 감각 자극 수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뇌 활동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좋아지는 것 같아요. 기억력도 좋고 재미도 있고 치매 예방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인구 10명 중 4명이 65살 이상인 의성군. 그중에서도 평균 연령 78살에 달하는 이 마을은 3년째 치매 보듬마을로 운영 중입니다. 골목길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 등이 담긴 문구가 늘어서 있고 할머니들은 직접 마을 꽃밭을 가꾸고 당번을 정해 닭장도 운영합니다. 닭장은 주민들이 직접 지어줬습니다. 할머니들은 달걀을 판 수익금을 모아 지난해 한자 시험에 응시해 전원 합격했습니다. 팔아가지고 뭐 한문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로 뭐 운동도 되고 안 그러면 그런 분들 집 안에만 계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닭장에 와서 물 주고 막 그래 좋아하셔요. 마을 전체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공동체 모델인 의성 치매 보듬마을은 전국 최초로 지정됐고 현재는 경북에만 21곳에 이릅니다. 옛날에는 치매 환자는 숨기기에 급급했었는데 치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치매 환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치매 파트너 교육 또 이제 치매 환자 돌보는 방법 이런 거를 치매 환자를 보호 격리하는 데서 더 나아가 병세를 늦춰 일상을 영위하고 성취감까지 주는 치매 보듬마을. 고령화 속 새 모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정책 재검토 준비단을 발족할 예정인 가운데 경주시가 백민석 양남면 발전협의회장을 경주 주민대표로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월성 원전 주변 양남과 양북, 간포음 발전협의회는 경주 주민대표 선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는데 경주시는 원전과 가장 인접한 양남면에서 주민대표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수원이 월성 원전에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 시설인 맥스터를 추가 건설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900억 원 넘게 들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별다른 활용 대책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될 것이 뻔해 짓지 말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김관용 지사가 밀어붙인 결과인데요. 다음 달이면 김 지사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경상북도가 이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은 현재 보여줄 내용물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축구장 35개 크기의 넓은 땅에 주요 건물도 4개나 덩그렇게 지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유물, 유품 같은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규모가 좀 크게 계획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상북도가 테마공원을 짓는 데 쓴 돈은 907억 원. 여기에다 내용물을 확충할 돈으로 50억 원 이상 더 들여야 합니다. 지금은 아직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도 없고 작년에 총사업비도 다 사업을 했고. 건물을 짓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2011년에 벌인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제적 분석 결과가 기준 1에 못 미치는 0.85가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건물은 세웠지만 앞으로도 애물단지가 될 것이 뻔한 상황이라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서로 운영을 맡으라며 미루고 있습니다. 운영기는 운영기지만 나중에 이제 시설물이 노후됐을 때 그런 수리비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추가로 시민들이 원하면 설치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으면은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저는 보는데. 경상북도는 구미시가 반발하자 올해는 운영비를 반반씩 공동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새로운 지사가 선출되면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경북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수익 사업이 연수 프로그램 운영인데 정작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구미의 각종 단체들도 경주에 1박 2일 연수를 많이 가거든요. 구미 사람들이라도 당장 붙잡아야 되는데. 수익성도 기대할 수 없어 서로 떠맡기 싫어하는 이 사업을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임기 전에 제대로 마무리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06개 대구 경북 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66조 3,800여억 원으로 전달보다 7%가량 늘었습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전달보다 각각 28% 늘었는데 지난달 말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포항 시민의 식수원인 형산강 오염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비만 오면 가축 분뇨와 공장 폐수가 형산강으로 대량 유입되고 있는데 행정당국의 단속은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산강 상류에 위치한 경주 희망농원. 비가 내리자 닭 45만 마리 분뇨가 빗물에 섞여 우수관으로 콸콸 흘러듭니다. 이 분뇨수는 2km쯤 떨어진 신당천을 통해 형산강으로 바로 유입됩니다. 폭우 등 많은 비가 아니면 닭 분뇨는 우수관 옆 오수관을 통해 경주시 하수 처리장으로 가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노천 정화조는 우수, 오수가 같이 집화되는데 이걸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비만 오면은 형산강으로 항상 많은 양이 흘러 들어가서 포항 시민의 식수문을 위협시키고 있습니다. 닭 사육장 침전조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시로 쌓이는 분뇨를 걷어내야 하는데 방치되다시피 해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가 오면 찌꺼기를 거르는 철망이 막히고 오수관으로 가야 할 분뇨가 우수관으로 가는 겁니다. 비로 인해서 바람으로 인해서 찌꺼기가 아마 조금 스크린망을 좀 막고 있는 그런 부분, 관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항 철강공단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비 오는 날 구무천에도 검은 폐수가 제법 많이 흘러나옵니다. 길게 형성된 기름띠도 하천을 타고 형산강으로 흘러듭니다. 형산강 수은 오염이 심각한데도 오염원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포항시와 경주시 등 10개 시군에 5월 한 달간 특별 단속반을 투입해 폐수 배출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으나 비 오는 휴일에는 감시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공장 스마트화를 앞당기는 포스프레임을 올해부터 제강과 스테인리스 냉연 등 전 분야에 적용해 고급강 생산 비율을 7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프레임은 철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데이터를 관리 분석해 품질 예측과 설비 고장 예방 등 철강 경쟁력을 높이는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입니다. 안동 봉정사를 비롯한 3개 사찰이 얼마 전 세계문화유산 등재 권고에서 제외됐는데 불씨가 아주 꺼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문화재청이 다음 달 세계유산 총회가 열리는 바레인에서 위원국과 적극적인 교섭을 펼쳐 등재를 성사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 봉정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서남사 등 3개 사찰이 세계유산 등재 권고에서 제외된 이유는 역사적 중요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데다 봉정사의 경우 종합성운으로 보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찰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안동시 등 관련 3개 시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갖고 등재 권고된 부석사 등 4개 사찰 못지않게 이들 사찰도 국보 보물 등 유물과 역사적인 내력 등이 빠지지 않는 데다 사찰 규모도 작지 않다며 이번에 반드시 등재를 성사시킨다는 입장입니다. 하회마을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에 유교적인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이 내연도에 등재되고 올해는 불교적인 봉정사가 등재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 차원에서도 올해는 봉정사가 반드시 등재가 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적극 협의 노력할 계획입니다. 봉정사 측도 종합성운으로 규모와 역사성을 두루 갖추고 있는데도 이코모스의 심사평가에서 제외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종단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방으로서의 기능, 또 옛날에 어떤 강원으로서 수행자로서 살 수 있는 종합 기능을 실제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보 2점, 보물이 6점, 지방문화재가 5점, 엄청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저는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은 이에 따라 6월 24일 열리는 바레인 세계유산 총회에서 관련 자료를 보완하고 위원국 교섭 등을 통해 막판 뒤집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등재된 일본의 문화카타, 오키노시마와 관련 유산균 8개 가운데 심사에서 제외됐던 4개가 총회에서 모두 등재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봉정사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다음 달 바레인 총회가 최종 관건입니다. 결국 외교력 싸움인데요. 천년고찰 봉정사의 위상에 걸맞는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상북도는 경북형 아동 돌봄 연계 사업인 마을 밀착형 지역 특화 사업 수행자 27팀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선정된 공모 사업은 야간 돌봄과 방학 중 돌봄, 마을 가꾸기, 체육 음악 활동 등으로 사업별로 최고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달력상으로는 5월인데 연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게 출발을 하겠고요. 낮이 돼도 구름이 햇빛을 가리면서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까진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옷차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한편 현재 동해 중부 앞바다를 제외한 그 외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바다의 물결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이 15도, 영덕과 경주가 1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1도입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는 종일 흐리겠고 그 외 동해상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한낮 기온 20도를 훌쩍 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오전 한때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